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일교차는 크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이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2도, 포항은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3도에서 14도 안팎으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고요. 당분간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독감 유행 속도도 빨라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옷차림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가스에 노출돼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반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 공장에서 6명이 작업 도중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된 3명은 다행히 심박은 돌아왔으나 중태인 상태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3명은 스스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상자 3명 가운데 포스코 방재과 소속 직원이 1명, 협력업체인 주그린 소속 근로자가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앞서 지난 5일에도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포스코 DX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관이 부서지면서 불산가스를 흡입해 1명이 숨졌습니다. 국제학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를 희망하곤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500년 전통의 영국 왕립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설립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포항시가 국제학교 유치에 나선 건 교육은 의료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왕립학교인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CCB와 경북도, 포항시 등이 외국 교육기관, 즉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 등은 행정법적 절차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또 CCB 측은 교사 파견, 커리큘럼 등 영국 본교와 동일한 교육 과정으로 포항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아시아의 분교 설립을 추진하던 학교 측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을 최적지로 꼽았습니다. Pohang City is a city with real ambition. It's really impressive how much they have develop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e felt that Pohang City was the perfect place for us to open an international school. 국제학교 유치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14일 CCB를 직접 방문해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1541년 헨리 8세가 세운 CCB는 영국 왕실의 공식 후원을 받는 명문 사학으로 수학, 물리학 등 과학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전인 교육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국제학교는 포항 융합기술지구 6만 6천 제곱미터 2만 평에 초중고 1,500명, 12개 학급 규모의 기숙학교로 추진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은 약 7대3, 지역 학생들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리학 같은 과학, 수학 그러한 계열에 영국에서 1위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 또 포스텍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부로부터 펜타시티 2단계 32만 평 확장이 승인되면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와 경북교육청의 학교 설립 인허가를 2027년까지 끝내고
2029년 개교가 목표입니다. 학교 시설비는 국비 25%, 지방비 25%, 나머지 50%는 펜타시티 시행사가 부담합니다. 학교 부지는 이미 경자청 지역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금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는 대구 한 곳, 인천에 2곳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희망 포럼이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산업 전환과 지역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이대상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원가구조 혁신 방향을 제시했고,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대기업 과다 집중 분산 등을 위해 강소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동훈 계명대 교수, 김태현 포항상의부장, 주시영 새록새로 상인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포항산업 전환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에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헌재의 판결을 적용하면 경북에선 영양, 청송, 울릉 도의원 선거구가 위헌인데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의 도의원 단독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36개 전북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9,765명입니다. 그런데 장수군 선거구 인구는 21,756명, 전북 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상하 50%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이 같은 헌재 판결을 적용하면 인구 2, 3만 이하인 지자체가 많은 경북은 위헌인 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54개 경북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4만 9,900명. 하지만 울릉군 인구는 8,757명, 17%에 불과하고 영양군은 15,468명, 30%, 청송군 23,424명. 역시 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적더라도 시군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도의원을 뽑은 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구 5만 미만인 기초지자체의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헌재는 선거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 비례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한 개 선거구가 인구가 7만 8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 한 바퀴 도는데 자전거로 한나절만 돌아도 다 돌 수 있는데 2만 4천 청송군 한 바퀴 돌려면 차로 하루에도 다 못 돌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다시 이만한 지역구를 갖다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내놔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묶어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든 아니면 1명 이상의 도의원을 보장한 기준인구 5만 명 미만을 지금보다 낮춰 도의원 수를 더 늘리든지 특례 선거구를 지정하든 어떤 식으로든 개정해야 합니다. 도율이 사라졌을 경우에 대표성 상실의 문제가 있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이 가수가 될 우려가 크고 오히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지역구는 종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가 명시한 법 개정 시한은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전날인 2월 19일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도 유일의 여객선인 유시다 오퍼로의 일시 휴항에 따라 포항 노선에 선라이즈호를 대체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지와 울릉도 뱃길은 5개 노선에 이르지만 4척이 겨울철 여객 수요 감소로 휴항과 운항 중단을 했고 유시다 오퍼로마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수리 정비로 휴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울릉군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유시다 오퍼로의 수리 정비 기간도 당초보다 이틀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사업비 반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건의한 사업비는 군의의성 토지보상비와 실시 설계비 등 2,795억 원. 이 중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TK 신공항 건설은 당장 내년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해 1년 이상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030년 개항 목표 시기도 연기됩니다. 대구시는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를 공자기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시작하고 재원 조달은 재원 조달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그래도 가장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되면 신공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재부의 반대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TK 신공항 건설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 그리고 또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신중론,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3조 원대 이자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당장 급하다고 공조자금 받아가 이자 지원도 안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 없이 이래 받아놓고 이거 계속 이자가 불어나네.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갚을까? 그래서 보상 한번 시작해버리면 결론이 안 나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정말 자금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옳지 않겠나.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 처리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차 전지 염 처리수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포항소재산업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염 처리수 처리 기술 개발, 국내외 환경 규제 대응 전략, 처리 기반 시설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농도의 소금 성분이 함유된 염 처리수는 2차 전지 생산과 폐기물량이 늘면서 점차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신성일 배우의 기념관이 그가 노년을 보낸 경북 영천에 들어섰습니다. 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말부터 관람객을 맞을 예정인 신성일 기념관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성일입니다. 영천의 신성일 기념관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 신성일의 대표작을 통해 그의 인생 궤적을 볼 수 있는 실감 영상관. 예측하기 힘든 화려한 영상에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8,512장의 사진으로 만든 포토 모자이크는 가로 3.5m, 세로 7m로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영화 대본에서부터 유품으로 가득한 기념관 2층에서는 58년 영화 예술인으로 활동한 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영화 제작 체험관도 있습니다. 전시관 컨셉을 잡을 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유조 측에서는 선생님의 58년 영화인으로의 삶을 표현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영천시에서는 영화박물관이라는 공공성을 띄운 증강현실 방명록과 360도 포토존도 눈길을 끕니다.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1960년대 우리나라 영화 황금기를 빛낸 신성일. 영천시는 기념관이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념관 주위는 계원 저수지, 체악산 등이 위치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영천 IC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향후 주변 자원과 연계해 영천의 대표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신성일 기념관은 이번 주말부터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울진군은 2027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근남면 왕피천 공원을 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경북도의 낙후 지역 발전 전략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 예산과 기금을 확보하고 하늘바다 광장, 누리마당, 잔디마당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왕피천 하류에 자리 잡은 왕피천 공원은 울진을 대표하는 여가 휴식 공간이지만 시설이 낡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포항 MBC와 3일 가족은 어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30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을 수상할 개인과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왕진 가방을 들고 방문 진료를 실천한 구자현 원장, 사회봉사부문은 최주화 전국소기업 총연합 포항시 지부회장, 문화예술부문 최경춘 서예가, 환경부문 장은재 이학 박사, 교육부문 이관 동국대 의과대학 학장이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은 경상북도 맨발걷기 협회, 독도 평화호와 독도 안전요원이 받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효자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2도, 포항은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13도에서 14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요. 독감 유행 속도도 빨라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1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5도, 김천은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상주는 오늘 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상주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6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겨울의 두 번째 절기 소설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커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